안녕하세요. 아이코닉스의 최종일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아니면 K-팝 등의 콘텐츠들이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그리 놀랍지도 않을 정도가 될 만큼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IP의 중요성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IP가 이 순간에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아이코닉스는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줄곧 뽀로로, 호머버스 타요를 비롯한 다수의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들을 제작하고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뽀롱뽀롱 뽀로로 그 IP가 지금까지 어떻게 제작되고 사업이 되어 왔고 IP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뽀로로 캐릭터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2003년 최초에 방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 새로운 컨텐츠가 개발되어서 계속 방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뽀로로가 최초에 방송되었던 2003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시장은 미국이나 일본의 유명한 캐릭터들이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난 뽀로로가 정말 과분하게도 보통령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국내 해외에서 정말 이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로 정말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거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뽀로로가 사랑받으면서 뽀로로의 친구들도 역시 뽀로로만큼이나 많은 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뽀로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캐릭터 디자인도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리뉴얼 해가면서 지금의 이미지가 되었고, 뽀로로의 친구들도 최초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을 보자면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300여 개의 회사들이 저희 아이코닉스와 캐릭터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라이센스 파트너로서 현재 5천여 종의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연간 8천여억 원의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그 200억 원 규모의 캐릭터 로얄티를 발생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상과 관련돼서는 지금도 EBS를 비롯한 국내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등을 통해서 뽀로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가장 글로벌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는 지금 현재 26개 채널에 18개 언어로 더빙돼서 전 세계에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뽀로로는 지금 현재 2,600만 명의 구독자 수를 가입자가 있고, 지금까지 누적 210억 뷰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유아용 콘텐츠 중에서 탑 20 안에 들어가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륙별, 국가별로 주요한 방송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역시 다양한 나라의 뽀로로를 서비스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과 관련돼서 좀 두드러진 성과를 하나 소개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뽀로로 음료를 들 수가 있습니다. 뽀로로 음료는 지금 현재 42개국에서 판매 중인데 연간 2억 병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고, 현재까지 누적 17억 병 정도가 판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판매된 뽀로로 음료를 나란히 세울 경우에 지구를 13바퀴 돌을 정도의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 뽀로로 음료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음료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음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뽀로로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생 콘텐츠 그 형태로 또 그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뽀로로는 2005년부터 뮤지컬, 콘서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공연으로 현재까지 1,500회 이상의 공연을 진행해 오고 있고, 뽀로로 테마파크도 그 2010년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은 중국,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사이판 등 6개 나라에 16개의 테마파크를 운영 중이고, 매년 60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그 뽀로로 테마파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이종 간의 그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뽀로로도 이러한 산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다양한 콘텐츠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건 바나나 차차라고 하는 음악인데, 저희는 이런 형식의 음악을 키즈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에 어린이들을 위한 동요와 그리고 중독성이 강하고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팝 형식을 결합해서 만든 곡으로, 이 곡은 그 뽀로로와 그 모모랜드라고 하는 걸그룹과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들었고, 처음 공개된 이후에 멜론벅스를 비롯한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의 동요 차트에서 오랫동안 1위를 기록했고, 정말 이 동요 음악으로는 이례적으로 현재까지 누적 4억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의 BBC가 제작한 자연 다큐멘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뽀로로와 친구들이 거기 이 다큐멘터리를 진행하는 스토리텔러로서 참여를 하는 애니멘터리 컨텐츠라고 하는 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형식의 컨텐츠를 통해서 국내와 해외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뽀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년에 나와서 올해로 만 22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처음에 뽀로로를 봤던 어린이들이 이제는 20대 중반 후반에 이르는 연령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20년을 전후로 해서, 즉 처음에 뽀로로를 봤던 어린이들이 20대로 진입하는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뽀로로에서 등장하는 친구 캐릭터들을 새로운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 놓는 밈놀이가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이 뽀로로와 친구 중에서 루피라고 하는 캐릭터는 가장 내성적이고 수줍은 샤이한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루피의 밈놀이가 시작하면서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새로운 모습들의 이미지들을 뽀로로의 시청자들, 뽀로로의 팬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유행되는 걸 보면서 회사 내부에서는 기존의 캐릭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어떤 굉장히 위험한 놀이이기 때문에 좀 제지하고 이렇게 우리가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캐릭터들의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생명력을 넣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오히려 아이코닉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밈놀이에 참여를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을 잠깐 또 보시겠습니다. 앉아 피부야. 어디 출신 숲속 마을 이름 뭐야. 전망 높이 하는 일은 없었는데 허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먹방 유튜버가 되었죠. 계획는 엄니 숨기기 그거 말고 많이 먹기 그 다음엔 룩적 들고셔 사랑에 푹 빠져서 다 구독하게 만들죠. 네, 그 아이코닉스가 Z세대 밈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후에 루피의 그 다양한 어떤 이미지 밈들은 더욱더 빠르게 Z세대 그 전체적으로 그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잔망 루피는 우리가 2003년에 뽀롱뽀로롱 만들었을 때의 유아용 콘텐츠, 유아용 캐릭터와는 완전히 다른 20대 Z세대의 페르소나가 되었습니다. 잔망 루피의 이런 인기를 발판으로 해서 저희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잔망 루피 캐릭터 샵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잔망 루피 팝업 스토어의 주요한 고객들은 당연히 Z세대 그 젊은이들입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들도 유아들을 위한 상품들이 아니라 당연히 Z세대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인기를 발판으로 해서 잔망 루피는 국내, 해외의 글로벌 브랜드들과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세계적인 코스메틱 브랜드 프랑스의 로레알과 콜라보레이션을 전개를 해서 로레알에서 잔망 루피 캐릭터를 활용한 화장품 세트들을 판매를 했었고, 그 밖에 불가리의 보그 브랜드, BMW 미니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전개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뭐 크록스를 비롯한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글로벌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이후에 중국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중국 최대의 생활용품 브랜드인 미니소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5천여 개 이상의 중국 포함 전 세계의 미니소 매장에서 300여 종이 넘는 잔망 루피 캐릭터 상품들을 개발해서 판매를 했고, 또한 그 중국 최대 커피 브랜드죠, 럭킨 커피하고도 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고, 중국의 몇몇 캐릭터 테마파크와도 콜라보레이션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작년부터는 잔망 루피가 중국, 일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개적인 행사에 참여를 하고 팝업 스토어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 소비자들과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캐릭터 IP가 적당한 조건만 주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애니메이션, 뭐 예를 들면 이 뽀로로도 유아용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벽을 허물고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이렇게 그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IP는 기본적으로 스테디 IP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잔망 루피 뽀로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스테디 IP들은 다양한 분야로 지금 그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테디 IP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내, 해외 수많은 그 쟁쟁한 캐릭터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차별화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콘텐츠 IP의 차별화된 IP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우수한 캐릭터 디자인도 필요할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스토리, 그리고 소비자들이 공감하고 좋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재능이 있고 창의적인 스토리텔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K 콘텐츠에 붐이 불고 있는데, K 콘텐츠 지금도 잘 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재능 있는 스토리텔링을 결합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한국 콘텐츠의 르네상스, 이 케이크 콘텐츠의 붐은 앞으로도 훨씬 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크 콘텐츠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